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학년도 6월 평가 모의고사 수학 가형 21번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바로 꼼꼼한 문제 파악이죠. 꼼꼼한 문제 파악을 하기 위해선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조건을 하나씩 꼼꼼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와,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죠. 열린 구간이 나왔고, 이거는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조건은 그래도 좀 쉬운 조건입니다. 이번 조건은 fx를 두 개의 조각함수로 나눴는데, 두 번째 이후 이에 사인 세제곱 x가 나왔고, 밑에는 코사인 x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왜 세제곱이 나왔고, 여기는 왜 코사인 x 하나만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모든 실수 K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K의 개수를 GT라고 한다고 나왔는데, 일단 네 번째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번 조건, K의 범위가 나와 있고, 나번 조건은 함수가 나왔는데, 평행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고 루트를 씌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식이 나왔는지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x는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걸 미분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서 어떤 미분 가능하지 않는 그런 점들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합성함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실수 전체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다. 합성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조건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사차함수 hx가 있다. hx의 여태까지 나온 조건들을 이용해서 hx가 사차함수이기 때문에 4개의 조건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4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뭔가 해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11번 조건 ABC를 그냥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11번 조건에 의해서 ABC를 결정해서 HX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해서 마무리를 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쭉 12개의 조건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내가 생각을 할 때 12번의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구간이 나온 것은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단은 저 12개의 전환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몇 개의 아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종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실, 즉 1번, 2번, 3번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1번, 2번, 3번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fx의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자, fx의 그래프를 그리도록 합시다. 자, 일단 좌표축을 먼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fx의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구간을 표시를 합니다. 자, 구간이 다 표시됐죠. 구간을 표시하고 난 다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의 값을 첫 번째 이 사인 세제곱 x에 대입을 해서 점을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점이 표시됐으면 이 사인 세제곱 x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 사인 세제곱 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시계에서 어떤 그 상황이 생기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서 증가감소를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한 번은 미분을 해봤더니 6 사인 제곱 x 코사인 x가 나왔습니다. 얘가 0이 되는 값은 사인 x가 0이 되는 것과 코사인 x가 0이 되는 것 두 가지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x가 0이 되는 것은 0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0이 되는 것은 2분의 파이죠. 그러면 얘가 2분의 파이는 이쪽에 양수의 2분의 파이는 필요 없고, 음수 쪽에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0이 됩니다. 여기서 0이 된다는 사실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곡선의 모양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오목볼록이라는 이런 모양을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0이 된다면 곡선은
이렇게 되다가 어딘가에 변곡점이 여기서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0이 되는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되고 여기서 0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 여기 이거와 이거 중간에 변곡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여기서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변곡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0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이런 그래프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생각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결국 이런 식의 모양, 좀 여기를 변곡점이 좀 리얼하게 그렸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프 모양은. 자, 그러면 이 사인 세제곱 x의 그래프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엔 코사인 x의 그래프 모양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프 모양이 잘 그려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데 이 사인 세제곱 x의 그래프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되고 그 다음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파악이 완전히 끝났죠? 여기다 표시를 더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거의 값은 루트 2분의 1이 되죠? 요거는 여기다가 4분의 파이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도 4분의 파이 대입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fx의 그래프를 잘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의, 그러니까 모든 실수의 개수 k의, 그러니까 모든 실수 k의 개수를 gt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k의 개수가 도대체 몇 개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함수 이거는 x는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 fx는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fx가 이 사인 세제곱 x일 때와 그 다음에 fx가 코사인 x일 때 둘로 나눠지니까 이 fx를 이 사인 세제곱 x와 코사인 x일 때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fx-t라는 것은 이 t 값에 따라서 이 fx를 평행이동 시키는 거죠. 근데 평행이동을 시킬 때는 이런 그래프 모양을 평행이동을 시키는 것보다는 좌표축을 평행이동 시키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좌표축을 한번 평행이동 해봅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t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은 f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fx 플러스 2니까는 이 fx의 그래프를 y축으로 이만큼 위로 올린 겁니다. 그럼 당연히 좌표축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좌표축을 평행이동을 시켜봅니다. 일단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을 하나 그어야 되는데 이게 좌표축을 t가 마이너스 2일 때는 fx가 마이너스일 때는 fx를 y축으로 이만큼 올린 거니까 반대로 좌표축은 밑으로 이만큼 내려가게 되겠죠. t가 마이너스보다 작다면 여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4분의 파이. 그래서 t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여기서 딱 멈추니까 여기도 어차피 k 값은 마이너스 2보단 커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도 한 개입니다.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한 개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개. 다음은 t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t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 부분에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죠.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미분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두 개가 생기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fx에 루트라는 이 루트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fx에서 이렇게 루트가 붙어 있으니까 진짜 루트가 붙어 있을 때는 이것이 이게 꺾어져 올라갔을 때 얘가 미분 불가능한지 안 한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가 붙어 있을 때 과연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식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차피 구간은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마이너스 1, 이 모양들은 다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해서 이 점에서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요 fx 대신에 2 사인 세제곱 x를 대입하고 t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 식을 써봅니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루트의 fx 플러스 1의 절대값은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루트의 2 사인 세제곱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 사인 세제곱 x 플러스 1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값이 요점에서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일단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를 미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와 얘를 각각 미분을 해봤더니 이 사실에서는 어떤 특정한 값에서 이쪽과 이쪽은 서로 똑같죠. 이 두 개의 값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위의 값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나오죠. 이렇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은 확실하게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 여기서 t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은 몇 개가 됩니까? 여기 원래 하나와 여기 하나, 그래서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쪽에서는 미분 불가능했었죠.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일단 여기서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하나, 두 개고, 요 점 파이일 때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식에다가 fx 대신에 코사인 x를 대입하고 여기다 t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식은 코사인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건 항상 양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그냥 없어집니다. 이와 같은 식이 나왔는데 이것은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x 대신에 파이를 대입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다가 x 대신 파이를 대입해 보니까 여기가 뭡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뭐가 되죠? 0이 돼버리죠. 그러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쪽 부분에서는 파일 때는 미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하나, 둘, 세 개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서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면 알 수 있죠. 이건 다 꺾여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미분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은 4개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t가 0일 때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여기 2분의 파일 때 꺾여 올라가는 거니까 미분 불가능하고,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하고, 여기서 과연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프 모양상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꺾여야 되죠.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미분 일단 가능한
있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0일 때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 플러스 1을 없애고 여기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을 해서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식에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이걸 정리해 주니까 이런 식이 나왔고,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하고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서로 어떻습니까? 같이 0,0이 돼버리죠. 이 0에서의 미분계수는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0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t가 0일 때 미분계수,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하나, 두 개의 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자,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죠. 0과 루트 1분의 사이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렇게 옮겨주면 요거와 요거 사이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일단 여기가 꺾인 점이 되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하고 여기도 꺾인 점이 되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죠. 따라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3개의 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3개의 점이라고 하고 한번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t가 루트 6이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t가 루트 2분의 1이랑 같을 때는 여기는 요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지는 이거 여기다가 4분의 파이 대입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보면 아마 값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니까 t가 루트 2분의 1일 때는 1개가 되는 거고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이게 위로 올라가면 t가 루트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계속 1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gt를 잘 구했습니다. gt를 구했으니까 이 gt를 구하고 나서 이제 이 다음 8번째 조건, 그 9번째 조건, 10번째 조건, 11번째 조건 이런 조건들을 활용해서 이제 ABC를 구하면 됩니다. 일단 GT를 구했으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GT는 지금 연속이 되지 않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2일 때가 연속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일 때 달라지고 그 다음에 0일 때 달라지고 0일 때 달라지고 루트 2분의 1일 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 합성함수 h와 gt 이거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 gt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서 확인을 해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일단은 이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극한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연속, 그러니까 불연속이 될 만한 지점은 여기서는 뭡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불연속이 될 만한 지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불연속이 될 만한 지점에서 일단 극한값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t가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 서로 값이 gt의 값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에서 자극한과 우극한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와서 얘는 뭐가 됩니까? h1이 되죠. 자, 이제 t가 마이너스 2에서 우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H1과 H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H1과 H가 서로 같아야지만 이 HX는 연속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식을 이용해서 하나씩 다른 것도 마이너스 1도 하고 0도 하고 루트 2분의 1도 차근차근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직관적으로 H의 여기 보니까 1과 2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결국 2와 3도 같아야 되고 3과 4도 같아야 되는 거고 4와 2도 같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총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겁니까? H의 4가 모두 같아야 된다는 이런 조건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이제 조건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는데 이 조건에 의해서 사차함수 hx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사차함수 h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를 K라고 치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K라고 놓으면, 이것을 K라고 놓으면 H1-K나 H2-K, H3-K, H4-K가 0이 되기 때문에 HX는 1, 2, 3, HX-K는 1, 2, 3, 4를 근으로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hx를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아직 k 값이 뭔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조건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hx를 다 구했으니까 일단 나머지 11과 12 조건에 의해서 이 k 값을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과 12 조건에 의해서 일단은 한번 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11 조건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과 2과 3을 여기 다음 12번 조건에 대입을 해서 일단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H의 6과 H의 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K가 계속 살아있는데 H의 6에서 H의 5를 빼면 K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K의 조건을 다시 찾을 필요는 없고 그냥 요 12번 조건에 의해서 그냥 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합시다. 마무리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